세월이 야속한 늦가기 청춘 모여라. 목천 맞춤형 한글 디지털 복지 정보를 배달하는 청춘 3교시입니다. 마음껏 밟고 가요.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끝까지 나를 생각해요. 사라져버릴까 봐서 겁나요. 파란 하늘 보며 가슴을 펴고 하하 웃지 말아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8시 청춘 3교시 고지우 PD입니다. 네, 김종진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 노래 네. 가사 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글 수업에 너무 적합한 이런 오, 노래가 다 알고 있나 계셨네요. 싶은. 네, 저는 네. 그냥 흘러 듣고 계신가 어쨌든 제가 한글 이 키워드에 맞춰서 이 노래를 저희 시그널 음악으로 선곡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장기하 씨가 역시 참 특출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계속. 아, 진짜요? 이런 노래를 다 만들다니. 청취자분들이 과연 이 시그널 음악을 통해서 이 가나다 라와바사 이거를 눈치채셨을까 궁금했는데 선생님 가랑비라도 맞아요. 뭐 나리는 날엔 맞아요, 맞습니다. 하잖아요. 다음부터 이제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한번 귀를 쫑긋 세우셔서 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이 한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지 들어보셨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네요. 시그널만 하지 말고 네, 한번 다 들려주세요. 다음 기회에 오늘 다음 기회에 네, 선곡된 노래들이 또 있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주말 뭐 집에서 잘 보냈고요. 수업 준비하면서 오늘도 지금 여기 녹급 하러 오기 전까지 안남에 가서 디지털 문해교육 수업하고 그러고 막 차를 달려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이 있었나요? 오늘 이제 보통 1회에서 3회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두 곳 경로당에 전부 3회 수업까지 신청을 해주신 곳들이라 오늘 두 번째 수업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 수업에서 키오스크에 관한 영상하고 교육을 좀 하고 오늘은 가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주문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주문표대로 주문을 좀 직접 하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재미있게 뭐 놀다 배우다 웃다 떠들다 왔죠. 그러면 진짜 나중에 실생활에서 엄청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실습을 해보시는 거니까. 겁이 그러니까 조금 두려움이 없어진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키오스크가 너무 크기도 제각각 또 메뉴도 제각각 뭐 이래서 워낙 직관적인 기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너무 실제 현장에 가면은 너무 이제 메뉴가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그렇잖아요. 사용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키오스크라는 것이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 직관적이에요. 메뉴가 사진이 그야말로 실물 사진이 그대로 보이고 그죠? 네, 직관적이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를 선택하고 그게 완료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천천히 주문하셔도 된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주변에서 응원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든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좀 재미있게 하고 있죠. 맞아요. 실제로 이게 이론상으로는 알아도 막상 기계 앞에 서면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진짜 기계가 크기나 뭐 용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파악하는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가장 베이스적인 그런 단계는 똑같으니까 그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예전 버전 키오스크는 현금도 이렇게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현금 결제인 키오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 카드 결제니까 내 카드를 집어넣고 결제하기
누르지 않으면 네. 그 전까지는 취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다 맞아요. 괜찮다. 맞아요. 기계가 폭발하지도 않고 내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맞아요. 괜찮다. 맞습니다. 터치해 보셔라. 스마트폰을 터치하듯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계속 안심시켜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손을 예전에는 키오스크를 보고 눈으로만 보시고 이 손을 뻗을 생각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네.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뻗어서 만져보고 막 이러셔서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에 너무 네. 뒤처져 계시고 소외되어 계시지 않게 예, 재밌어요.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청춘 3교시 댓글로 네. 많이 재밌는 부탁드립니다. 시간이거든요. 유익한 재밌을 시간이고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오셨다고. 선물도 드리고 부럽다. 네, 저도 네. 하고 싶어요. 오세요. 와요. 3단계에서는 네네. 어떤 수업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건 이제 강사가 커리큘럼을 짜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3번째 수업까지 신청하신 경로당에서는 3번째 수업에 가서는 이제 스마트폰도 좀 알려드려야죠. 예, 필요한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기종이 너무 다양하고 또 오래된 스마트폰도 있고 또 뭐 비교적 최근 기종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애로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 걸고 받는 거, 문자 네. 보내고 문자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것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꼭 필요하신 스마트폰 교육 해야죠. 3번째 수업에는. 책도 네. 준비해가지고요. 원하시면 스마트폰 기초 교육과 관련된 책도 드려요. 그 한번 가시면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 40분, 40분 수업하고 또 이제 좀 다과도 즐기고 또 담소 나누고 또 조금 한 30분 수업하고 또 그러죠. 예. 이제 라포가 생기다 보면은 맞아요. 그 머리 짧은 맞아. 선생님 좀 불러주라고 찾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이름도 알려드리고 언제든 전화하세요. 스타 되시겠는데? 옥천 시내에서 안남에 들어올 때 뭐 좀 사가져와라 심부름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2번째 만남에서. 3번째 때는 얼마나 이제 가까워지실지. 이제 끝날 때 이제 우는 거지 뭐. 선생님.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안 계시면 엄청 허전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5시 수업을 마치시고 6시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눈이 반쯤 감기셔가지고 표시 났어? 네, 지금 보였어요. 눈이 커서 그래. 그럼요. 눈이 커서 표시가 팍 났어. 맞아요. 꾀도 못 부리시고 참. 큰일 났네. 네. 요즘 날씨가 진짜 심상치 않아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있었을 때 뉴스에서 한창 옥천 그 홍수 피해 소식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심각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또 왔지. 7월 초쯤에는 실종 사고 결국엔 사망 사고가 됐는데 그런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수해 사전 주의 그리고 대피 방법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네. 날씨 소식 저희 라디오도 재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자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 바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뭐 현관문이라던가 뭐 냉장고에 자석으로 이제 연락처를 적어서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비약, 보청기, 지팡이 찾으실 필요 없도록 미리 챙겨주시고요. 또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마을회관 같은 대피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요. 산사태 붕괴, 하천 휩쓸림, 지하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요. 내 얘기는 아닐 것 같아도 그 근처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대피하실 때는 전기와 가스를 꼭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재난 대비 가방이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가족은 작은 색 하나 준비했어요. 진짜요? 네, 거기 그래서 그 식량 구급 식량 필요하죠. 건조된 거 그런 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건전지 여기 지금 언급하신 그런 것들
몇 가지 집어넣고 네. 유사시에 그냥 탁 들고 빠져나올 수 있게. 그리고 가족들하고 유사시엔 어디서 만나자 이러고 미리 말해놓고 학교에 있다가도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만나는 거야 하고 딱 네. 서로 이제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요하죠. 그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네. 전 세계가 이런 재난 이게 자연이 심각하게 네. 훼손되고 있는 이 여파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준비가 예외가 없죠. 어느 나라도 어느 맞아요. 어디에 살든. 네, 이렇게 오늘 청춘 3교시 날씨 소식과 함께 오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익숙한 우리 상가에서 한글을 채집하는 우리 상가 가나다. 네, 청춘 3교시는 옥천 FM 어플에서 혹은 주파수 104.9MHz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너튜브 옥천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상가 가나다에서는 국가 기초학력센터에서 배포하는 찬찬한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입에 아주 붙어서요. 외우는 거 아주 아니야? 자동으로 나와요. 마치 기계처럼 입력된 값처럼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숨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딱 이제 몸에 배웠어요. 저는 그 쌤의 PD님의 이 인토네이션이 뭐 네. 머릿속에 맴돌아. 그쵸. 저도 그 뭔가 루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한글에요. 네. 부모 자식 관계인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야 단어가 되고 말이 되는데 맞아요. 그 자음이 14글자, 모음이 네. 21글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음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언제 모음에 가서 끝날지는 8번째까지 모르겠습니다. 했죠. 네, 자음 순서 배우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응까지. 네. 이응까지 동글동글 했어요. 오늘 어떤 이응. 글자 배워요, 쌤? 피디님? 오늘은 배우기 전에 이응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시간 있군요. 이응 이대로 넘어가면 철저하십니다. 안 되죠. 네, 복습하고 오늘 글자 9번째 자음 무엇일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응은 동그라미를 닮았어요. 아침에도 쏙, 그렇죠. 아빠에도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글자에 있죠? 네. 숫자 0. 또 동글동글한 문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숫자 0은 좀 타원처럼 길쭉하게 생겼다면 맞아요. 이응은 좀 더 반듯한 그렇죠. 원 모양입니다. 지구 같은 모양인데요. 동그랗죠. 네, 동그랍니다. 우리 상가에서는 어디에 이응이 있었죠? 이응이에요. 제가 네. 좋아하는 왕만두집. 맞습니다. 이석 왕만두. 이석 왕만두집에 네네. 이응이 들어가 있었죠. 네네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할 다양한 만두 메뉴를 선보이는 이석 왕만두입니다. 이와 왕의 총 3번 이응이 들어가요. 이에 하나, 왕에서는 이응이 받침으로 오면서 2번 들어갑니다. 이응은 조금 특별해요. 좀 다른 자음들이랑 다른데요. 느 발음하는 다른 자음과 달리 이응은 첫 소리가 없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응은 왕처럼 받침에 이응이 있을 때 비로소 소리를 냅니다. 아, 우, 이 같은 글자들 다 이응이 맨 앞에 있는 글자이죠. 그런데 이응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모음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모음이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응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랍니다. 네. 이응이 받침으로 오면 이응의 끝소리 응으로 발음하는데요. 맞아요. 공, 방, 송, 빵, 동 모두 받침에 이응이 있기 때문에 옹 하고 소리가 납니다. 맞아. 입을 꼭 다물지 않고 목구멍 뒤쪽에서 공기만 살짝 막는 소리. 맞아요. 그게 바로 이응의 받침 소리예요. 왕만두의 왕도 마찬가지죠. 맞아.
이응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뭐 동그라미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끝인데요. 그래도 네. 순서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한 바퀴 빙글 돌아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대거든요. 네네. 반시계 방향으로 네, 그려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네, 맞습니다. 점을 콕 찍고 오른쪽으로 빙 돌려서 점까지 도착하면 동글동글 귀여운 이응 완성입니다. 네, 네, 네. 제 시간이 거꾸로 갔나 봐요. 잠깐 헷갈렸어. 네. 아기, 우유, 얼굴, 엄마, 연, 용. 받침 위에 있을 땐 조용하고 받침으로 있을 때는 똑똑하게 자기 소리를 내는 글자 이응 읽고 쓰는 법 복습해 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9번째 참 배워볼 건데요. 복습도 그냥 철두철미한 네, 그럼요. 고지우 PD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초등학생 때 복습 시간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니까 그때 수업을 들었니 안 들었니 약간 그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복습이 중요해요. 배우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즉시 하는 복습은 더 중요하지. 맞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습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청춘 3교시도 너무 싫었지만 맞아요. 다음 자음은 뭘까요? 지읒이죠. 지읒. 맞습니다. 네. 이응 다음 9번째 자음은 지읒입니다. 네. 고지우 PD, 김종진 선생님 이름에 들어가요. 모두 지읒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요. 이 중에 과연 어떤 글자가 지읒일지 먼저 다나랜드의 지읒송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다나랜드 친구들 메리, 레오, 조이, 코코, 모모와 함께 자음, 지읒을 따라해볼까요?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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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9번째 자음 자전거를 닮았어요 지읒 우리 함께 지읒 찾아요 아싸 모두 함께 랄라 랄라 지구에도 지읒이 들었죠 랄랄라 지하철에 있죠 자전거에도 들었죠 지읒 지읒 랄랄라랄라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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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째 자음 자전거를 닮았어요 지읒 우리 함께 지읒 찾아요 아싸 모두 함께 랄라 랄라 지구에도 지읒이 들었죠 랄랄라 지하철에 있죠 자전거에도 들었죠 지읒 지읒 랄랄라랄라 지읒 자전거를 닮은 지읒. 비유가 아주 찰떡이죠. 그러네요. 자전거를 닮은 글자 아주 흥미롭게 생긴 글자입니다. 먼저 우리 상가에서 지읒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읒을 찾으러 오늘은 중앙이용원, 중앙이발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앙이용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늘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셔서 네. 보는 사람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미용실 짧을수록 미용실 자주 가야 되지 않아요? 자주 가시나요? 그렇기는 해요. 맞아. 얼마나 자주 가세요? 예전에 제가 그 머리 이렇게 커트를 짧게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머리를 길어가지고 파마를 진짜요? 했어요. 예, 파마를 하고 상상이 안 돼요.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캡모자는 아니지만 네. 이 비니 같은 거 쓰고 잘 다녔는데 어울리셨겠다. 저는 머리를 잘 만지지 못하는 똥손인 이유로 네. 그냥 파마해서 묶고 비니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때도 1년에 한두 차례만 머리를 파마했는데 네.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조금 더 미용실을 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네. 조금만 그쵸. 더 길면 뻗치고요. 뻗치고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라도. 그래서 지금은 한 석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 것 같아. 석 달에 머리 길 때는 1년에 한두 차례만 갔으면 했는데 어. 지금 석 달에 한 번. 왜요? 생각보다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저는 저도 짧은 머리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좀 선생님만큼은 아닌데 조금 더 긴 기장에서 자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달만 지나도 너무 저는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건지 많이 길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됐던 것 진짜?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렀어요. 근데 석 달에 한 번? 선생님 머리 금방 기르실 것 같은데요? 난 석 달에 한 번 가도 막 자주 간다. 아 진짜요? 미용실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줘야 되는 거냐 막 맞아요. 요즘 이랬는데. 커트비도 좀 올라가지고 커트하면서 또 염색도 하고 또 그 길에 맞아요. 또 우리 또 원장님이 파마를 하셔야 된다 또 꼬드기면 또 하고. 우리 미용실이랑 이발소 같은 말들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이용원이라는 말을 그러게. 저는 옛날에 간판에서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역사가 있죠. 맞습니다. 이용은 이발과 미용을 합친 말이라고 해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남성 이발소를 이용원으로 칭했는데요. 아, 그만큼 가게 이름에 이용원이 붙어 있으면 정말 오랜 역사가 깃든 곳이겠죠. 그렇죠. 이 중앙이용원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5년 전에 옥천신문 동네방네 기사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5년 경력 이용사가 50년 경력인 것 같아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50년 경력 이용사가 머리 깎는 중앙이용원 기사입니다. 군서면 동평리에서 중앙이용원을 운영하시는 정찬식 대표님은 그렇네요. 50년이 넘게 손님들의 이발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손 쓰는 걸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손 쓰는 직업을 찾게 되셨다고 해요. 기술을 배우러 대전에 가셨다가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으로 돌아오셨고 네. 이발도 하고 농사도 지으셨다고 해요. 정말 손 쓰는 일을 많이 하고 계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네. 86년도에는 이장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이용원을 찾는 손님들을 잘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결과물도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용실에 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말해도 네. 예상대로 나오는 거는 진짜 10번 가서 3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여기를 조금 더, 조기를 조금 더 뭐 네. 살려줘, 죽여줘, 조금 더 잘라줘 이런 식으로 내 머리를 만지는 사람에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맞아요.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 앞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툴툴거리고. 맞아요. 저는 주말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처음 가는 미용실이었어요. 저 대전 가서 잘랐는데 간 김에 잘랐는데 그러니까 앞머리를 잘라주시는데 거기는 자르지 않고 길렀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장 일을 하시면서 동네 분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네. 얼마나 또 이렇게 그죠? 친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 이런 분이 내 머리를 만지면 이장님 거기는 맞아요. 그만 거기는 안 여기는 돼. 조금 더 뭐 살려요 맞아요, 죽여요 맞아요. 할 수 있었겠지. 맞습니다. 아이,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좋은 스타일은 가위 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신뢰와 마음 그 속에서 잘하는 게 아닐까 뭐가 싶습니다. 됐든 무슨 일이 됐든 다 사실 마찬가지.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중앙, 이용원 이 5글자 중에 어디에 지읒이 들어갈까요? 지읒은 즈 하고 소리가 나요. 네네. 중에 지읒이 들어가 있죠. 네. 지읒은 뾰족한 시옷과 닮았어요. 그렇죠. 생긴 건 비슷하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음 세기에 따라 획이 더해지는 가획의 원리. 맞습니다. 맞아. 시옷은 바람이 이를 스치면서 스 소리가 나는데요. 발음이 세게 나오면서 시옷 글자에 막대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시옷보다 지읒이 혀가 더 강하게 입천장에 붙어 있죠. 그렇죠. 스스 즈즈 한번 이어서 연결해서 해보시면 지읒이 더
혀에 더 오래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즈즈. 지읒에 모두 우, 이응 받침이 더해져서 중이 되는데요. 지읒은 자전거, 지하철, 자동차, 이동수단의 첫 글자에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네요. 자,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주는 지읒. 지읒은 자전거 모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더라? 양쪽에 둥그런 바퀴가 2개 아래에 있고 안장이랑 내 엉덩이를 붙이는 안장이랑 이어주는 가느다란 철제 틀이 이렇게 시옷처럼 맞아요. 있죠. 안장이 생겼으니까 지읒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를 옆에서 보시면 안장과 안장 밑으로 바퀴를 연결하는 2개의 선이 보입니다. 가로선 하나에 양쪽으로 뻗은 사선 2개. 정말 자전거를 옆에서 본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요. 그럼 지읒이 받침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읒이 받침으로 오는 글자 낫, 곶감, 젖소 모두 발음이 또렷하게 끊기는 느낌이죠. 그래요, 맞아. 디귿이 받침으로 왔을 때 디읒으로 읽었던 것처럼 지읒은 디귿이 받침으로 올 때와 같이 지읒으로 읽는 디귿 받침 가족입니다. 자음으로 올 때는 즈아 자전거, 지이 지하철, 받침으로 오면 낫, 곶감, 젖소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면서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글자를 표현하는 수어 지문자 통해서 지읒 연상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이 글자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수어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엄지와 검지, 중지를 세워주시고 나머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접거나 살짝 구부려주세요. 네. 그리고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게 반대로 내려주시면 지문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문자예요. 지읒이 됩니다. 그렇죠. 지읒이랑 닮았죠? 잘 닮았어요. 이게 지읒의 모양입니다. 아까 시옷에 막대기가 하나 더 생기면 지읒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막대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시옷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잉크를 많이 쓴 네, 글자 모양을 인쇄해 왔어요. 네. 막대기를 한일자 쓰듯이 그려주시고요. 막대기가 여기는 그러니까 지읒을 쓰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읒을 여기 막대기를 먼저 쓰시고 밑에 시옷을 그냥 연결해 써주시면 되는데 획순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려주시고 막대기가 끝난 지점에서 펜을 떼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쵸. 아래로 내려서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선을 마찬가지로 그어주시면 지읒쓰기 완성입니다. 지읒은 총 그래서 2번의 획으로 쓰는데요. 아까 가로선 한일자 모양대로 그리셨잖아요. 네. 이 선과 왼쪽 아래 사선을 한 번에 기역자 쓰듯이 그려주시고 오른쪽 사선을 꽁지 머리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따로 한번 그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지읒을 보면 자전거가 떠오르고 중앙 이용은 간판이 환하게 떠오르시겠죠? 네. 우리 동네를 걸으면서 간판 속 글자를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낯익은 이름, 익숙한 가게 속에서 한글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안남의 종배경로당에서도 저희 수업 전에 이렇게 한글 수업을 그 이장님 사모님께서 봉사 차원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글 수업하고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벽에다가 빼곡히 숙제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이거 10번씩 써오기.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10번씩 써오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글 수업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듣고 다음 교시로 돌아올 텐데요. 좋아. 네, 좋아.
전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디지털 정보를 대신 탈탈 털어드립니다. 탈탈 디지털. 네, 탈탈 디지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디지털 정보를 탈탈 털어볼까요? 어우, 발음이요. 제가 지었지만 이 디지털 정보 탈탈 디지털 너무 어렵네요. 디지털. 네, 어떤 정보를 탈탈 털어볼까요? 네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위젯 기능 잘 네. 사용하고 계시죠? 계시죠? 네. 날씨 위젯, 또 S헬스 만보기 위젯 뭐 등등. 네. 네, 위젯 기능도 좀 잘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문자들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하도 이 그 스매싱 뭐 이런 게 날리니까 아예 문자를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문자는 보셔야 하거든. 맞아요. 문자를 아예 무시하고 안 보면 본인이 또 그 혜택 받는 네. 어떤 것을 또 놓치는 수도 있고요. 중요한 뭔가를 놓치는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사용하셔서 문자를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하고 패스해야 될 건 패스하고 해야 하는데 네. 스마트폰의 문자 앱에 들어가면 설정에서 원천적으로 그냥 그 불필요한 그러니까 악성으로 의심되는 그런 문자들은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켜놓으시고 거기다가 보태서 광고 또는 뭐 쿠폰 또 수익화 로또 뭐 투자 뭐 주식 요런 네. 문구가 포함된 문자는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문자 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메시지 앱. 네. 문자 앱을 딱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점점점 스마트폰에서 세로 점점점이나 가로 점점점은 더보기 메뉴라고 해요. 맞아요. 그 점점점을 누르시면 그 안에 더 많은 메뉴가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네. 더보기 메뉴예요. 자, 설정 앱을 찾으시려면 문자 앱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세로 점점점이 있어요. 그 메뉴를 누르시면 요 안에 많은 메뉴가 있는데 네. 그중에 설정 메뉴가 있죠. 그죠?
네. 네, 문자 앱의 설정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최근에 생긴 기능이 악성 메시지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놓으셔야 돼. 켜놓으셔야 기본적으로 악성으로 의심되는 것을 통신사에서 딱 차단해 주는 네. 거고요. 그리고 국제 발신자 메시지도 요것도 차단할 수 있도록 메뉴가 또 생겼어. 요것도 새로 생긴 메뉴니까 켜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차단 문구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대부분들 가지고 계신 기능이거든요. 차단 문구 관리를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차단하고 싶은 문자 메시지 안에 꼭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구들 네. 있죠. 제가 등록해 놓은 거는 무료, 뭐뭐 무료에 관한 막 그런 메시지들 나하고는 관계없고 보고 싶지 않은. 근데 또 혹할 수도 있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무료,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쿠폰, 뭐 수익화, 과외. 저는 과외 문자 엄청 받아요. 아우 막 무슨 과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 정보가 이제 그죠? 아이들이 있다는 네. 걸 알고 저희한테 자꾸 온라인 과외 문자 굉장히 많이 와요.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과외 문자, 그다음에 투자 문자, 로또, 주식, 수익률, 그렇죠. 맞아요. 수익률, 뭐 광고, 아예 광고라고 괄호 안에 이렇게 넣고 이 문자가 광고라고 표시한 다음에 또 오는 문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단했으면 좋겠는 그런 문구가 포함된 문자들이 어떤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생각을 해보고 등록해 놓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괜찮아. 네, 네. 광고, 주식, 로또, 투자, 과외, 뭐 수익화, 쿠폰, 무료 이런 거. 네, 이런 네. 거 딱 차단 문구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요 문구가 포함된 문자는 아예 받지 않는 거죠. 사실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 기기에 도착은 하는데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스팸 문자에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공간에. 네. 예. 이걸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단 문구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 네. 차단 문구 관리에 들어가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구를 계속 추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가하셔서 불필요한 문자 받지 네.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문자를 보내셔야 할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자를 받기만 하시진 않잖아. 어르신들도. 근데 맞죠. 문자 보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타자 하나하나 치는 것도 참. 그렇죠. 한글 읽을 줄 알아도 문자 이거 조합해서 그렇죠. 네. 자음 모음 조합해 갖고 키패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서 어르신들께 요즘 뭘 가르쳐 드리냐면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음성 파일로 보내셔라. 그거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 앱에 들어가시면요.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는 문자 앱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요즘엔 말풍선 모양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네. 그거 누르면 1대1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이 열리고 거기서 문자를 내가 보내서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문자 앱이 열리면 이제 기억 니은하고 모음 아야어여 조합해갖고 네. 문자를 쓸 텐데 그러지 마시고 채팅창 우측에 보면 이렇게 음파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네. 음파 모양. 네. 그게 간편 녹음 버튼이거든요. 네. 그걸 꾹 누른 채로 말씀을 하시면 돼. 그러면 내 음성이 들어가서 녹음이 돼가지고요. 딱 놓으면 녹음이 네. 끝나면 내 음성 파일이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죠. 네. 그럼 상대방은 내 음성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이제 좀 업데이트 되면서 음성 파일을 보내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서 같이 보내줘요. 기종에 따라 좀 네.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거 치지 말고 그냥 네. 간편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누른 채로 녹음하시는 거야. 아들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다. 다음 달에 언제 올 거지 하고 녹음 끝나면 딱 버튼 놓고 보내기만 딱 누르시면 돼. 그러면 엄마의 음성이 아들의 번호로 가고 핸드폰으로 보내지고 아들은 그 음성 파일을 재생 버튼 눌러서 들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걸 복지관에서 수업했더니
아버님들이 3분 정도가 저한테 이제 뭐 강사님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에 참여 어머.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하고 어떡해. 그렇게 음성 파일로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유용하대요.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 문자로 조합하는 것보다요. 그쵸. 음성을 녹음해서 그냥 보내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이 치시는 것도 일이니까. 일이에요. 완전 일이야. 그렇네요. 근데 예전에 이제 내가 말을 하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구글 음성이나 그죠? 네네. 예, 그렇게 그 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또 이용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이용하려면 또 복잡합니다. 내가 말할 때 옆에서 누가 다른 말을 하면 그 말도 들어가서 막 엉켜요. 예, 막 맞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음성을 파일로. 보내셔라. 네, 음성 파일로 보내시면 엄마, 아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뭐 MP3 파일을 보냈을 때 스팸 문자로 인식이 돼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보통 메일 그런 같은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문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문자로 보냈을 때는 MMS로 이제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전송이 돼서 네. 물론 이제 이게 데이터를 좀 사용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이게 차단되거나 스팸으로 분류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 수업할 때. 그리고 내가 보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만 보내시잖아요. 그죠? 서로 그쵸. 연락처가 있는 네. 그런 분들에게만 보내서 받는 분도 다 확인하시고 이게 근데 좋은 게 어르신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내가 녹음해 놓고 직접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어. 그래서 녹음한 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요즘에는 문자를 직접 치시는 것보다 이게 깨똑 거기서도 네.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문자 보내지 마시고 음성 파일로 보내세요. 네. 쉽습니다, 더. 네. 오늘 탈탈 디지털 어떤 신청곡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디지털 관련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뭔데 네, 좋습니다. 신청곡은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적재. 적재.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적재의 자장가, 어우. 랄러바이 신청합니다. 네, 들려주세요. 8시에 듣는 자장가 듣고 오겠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 모두가 잠든 밤 멀어진 사람과 지나간 시간 잊었던 기억들 잊혀진 얼굴들 떠올리다 오늘도 눈 감아본다. 잠이 들면 사라질까봐 복잡한 맘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너 하나면 충분했었던 수많은 밤을 뒤로 한 채 하루를 닫는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니까 보고픈 맘에 끝내 보내지 못하고 너 하나
다시 또 눈을 감는다. 하루를 닿는다. 하루를 닿는다. 옥천의 와글와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옥실옥실 복지. 네. 적재의 자장가. 너무 적절한 지읒을 알려드리는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출근하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안 됩니다. 다시 꿈나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입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Wake up, 네. wake up. 깨어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녹음하는 지금이 6월 24일인데요. 내일이 6.25 75주년이에요. 그러네요. 6월은 현충일도 있고 6.25 기념일까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6.25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옥천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매번 찾아오는 6월이지만 또 저희 세대와는 다른 6월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가 결코 저절로 온 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그 시간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오신 오늘까지의 날들도 모두 깊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지킬 차례인데요. 그래서 오늘 옥실옥실 복지에서는 옥천군의 국가유공자 복지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읽어주시죠. 옥천군은 2024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7종을 인상했는데요. 네. 참전유공자, 전물군경유족,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를 기존의 1인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네. 해요. 그리고 올해는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금도 새로 도입해가지고요. 좋으시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의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 보훈 명예수당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혹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셔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참전 유공자의 복지 혜택들을 혜택이라고 할까요? 복지 당연한 복지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런 복지 정책들을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거의 네. 처음 알게 됐는데 선생님은 좀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저희 막내 외삼촌께서 저희는 얼굴도 못 봤죠. 저희 네. 친정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늘 이때쯤이면 베트남전에 가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보상을 해드리잖아요. 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저희 네. 친정엄마가 그 막내 동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워하셨거든요. 너무나 잘생기고 전도 유망한 머리도 네. 똑똑했고 막 이랬는데 큰 누나가 고생한다고 거기 가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물론 그 충성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돈도 좀 벌어가지고 가족을 위해 쓰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참전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명을 달리했으니까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시고 두고두고 보고 싶어하고 그쵸.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유족들은 이들을 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없죠. 아무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최소한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런 어떤 혜택, 물질적인 보상에 태클이나 걸지 않으면 그죠? 그런 또 세력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위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지자체별로 이 복지 수준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생일 축하금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된 곳들도 있었어서 옥천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자체별로 어떤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 정책들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복지로. 그래서 한번 지금 놓치고 계시는 복지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꼭 복지로 들어가셔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또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꼭 같이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구는 보훈가족을 직접 만나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훈 7개 단체 회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고요.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에는 설과 추석, 보훈의 달, 광복절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55명의 공적이 등재돼 있고요. 유족은 6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옥천에 계시는데요. 재작년에는 옥천군 국가유공자 30인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국가유공자 우리는 누구인가가 발간됐다고 해요. 지금 세대들은 더 이 전쟁이 벌써 75주년이잖아요. 점점 더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세대들이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가 학교 그리고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치됐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청소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직접 읽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바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건데요. 옥천 곳곳에 우리 지역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곳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옥천읍 마암리에 충운탑이 있고요. 정산면 백운리에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그리고 이원면 강청리에 기마 3.1운동 기념비, 청산면 백운리에 조동호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가보신 곳 있으신가요? 마음리 충원탑은 저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그 충원탑 바로 맞은편에 유치원이 크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지금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바뀌었던데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뭐 6월 되면 거기 아이들 쪼르륵 데리고 소풍 나가듯이 그 충원탑 앞으로 가서 뭐 추모하고 뭐 그랬었어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도 그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또 길목이어서 왔다 갔다 했었죠. 시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몰랐는데 한번 저희 옥천군 이번 6월 소식지에서 현충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현충시설 6월은 지났지만 그래도 이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훈은 누군가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는 일이자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내어준 분들, 그분들이 남긴 용기와 책임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할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마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공자들의 복지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길, 그것이 진정한 보훈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춘 3교시 벌써 여기서 벌써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됐어요? 네. 선생님 비목 아시나요? 네, 알아요. 이 비목이 한국전쟁 당시 무명용사 돌무덤 앞에 세워진 나무로 만든 비석을 칭하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가사를 쓰셨던 한명희 님이 그 실제로 그 강원도 화천 비무장지대 초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었대요. 그래요? 한국 전쟁 이제 정전 12년 차 때였는데요. 당시에 DMZ에서 녹슨 철모, 부러진 총대, 훼손된 수통, 무명 전사자들의 돌무덤을 보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청춘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신영옥이 부르는 비목 들려드리면서 네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고지우, 김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캔사발 이름 모를 먼 고향 초동신구 도반 하늘가 산 창밖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